4년 내내 집값이 떨어지던 대구에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대구, 하나는 세종입니다. 이 두 곳을 계속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 궁금하긴 했었죠.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대구는 이제 최근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아마 해제가 됐죠. 그 말은 이제 미분양이 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미분양이 좀 줄어들고 거래가 늘어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매수자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가 요즘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졌죠.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 대비 40%에서 50% 정도 되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뭐 한 신축 아파트는 30%에서 40% 정도 빠졌고요.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 가격이 빠졌죠. 거의 뭐 절반 가격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고요. 5층이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용 84제곱미터니까 국민평수 33평 정도 되죠. 제가 투자했을 때가 한 2020년 이때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서 저는 팔고 나왔는데 이 아파트가 나중에는 9억 중반까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죠, 당연히. 누가 이제 대구의 국민평수 아파트를 이제 10억 가까이 주고 사겠어요. 거래가 한참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일부 일어나죠.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도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거래가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보시면은 거래가 다발성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이 정도 가격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0억 주고 사지는 못해도 이 아파트 그래 지금 많이 떨어져서 대략 한 5억에서 6억 정도 형성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살 의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른 아파트를 한번 또 볼게요. 대신 센트럴자의 아파트인데 21층이죠. 5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국민평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대구 아파트가 2020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가격이 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는 보통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거래가 좀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그 부분을 좀 알면 좋고요. 이것도 똑같죠. 대신 센트럴 자이를 뭐 한 7억 7천 주고는 안 산다. 그런데 많이 떨어져 가지고 대략 뭐 한 5억 선에서는 그래 뭐 이 정도는 줘야지 새 아파트 살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잠실 아파트도 가격이 비쌀 때는 안 팔리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군가는 그 비싼 18억, 19억에도 사잖아요. 그렇게 사면서 다시 또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미분양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2년 만에 해지가 된 건데요. 미분양이 좀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 미분양 추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023년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질 때죠. 그때 미분양이 거의 14,000가구에 육박을 했습니다. 엄청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미분양이 좀 줄어서 대략 뭐 한 8,000가구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대구가 여기저기 막 아파트를 지어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대구 뭐 사람은 없고 아파트만 지어댄다. 그런 말을 제가 또 하긴 했었는데 신축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이제 짓는 건설사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대구는 여기저기 다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신축 아파트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 팔리고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죠.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도 이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공사하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입주 물량도 조금 줄어들겠죠.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가
11,000가구입니다. 1년에 11,000가구가 적정 아파트 수요인데 그동안 2023년, 24년 보니까 수요보다 훨씬 많이 공급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의 공급량을 좀 보니까 25년은 거의 또이또이해요. 그러면 25년도는 이제 전년에 안 팔린 거, 재작년에 안 팔린 게 넘어와서 여전히 가격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런데 2026년 되면 더 줄어들죠. 2027년 되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2026년 좀 지나고 나면은 미분양 물량이 많이 좀 소화가 되고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자정작용을 하는 거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은 누군가 또 삽니다. 그래서 약간 또 올라가요. 그래서 또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안 삽니다. 안 사면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개입할 필요 없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토호제 이제 강남에 이제 잠실 쪽에 토호제가 풀리면서 지금 강남 잠실을 비롯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걸 안 풀고 그냥 놔둬야 된다고 제가 국토부 간담회 가서도 얘기했는데 뭐 제 말은 들리지가 않죠. 이거 풀면 집값 폭등한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 풀어버렸고 집값이 강남권을 위주로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로 번질 것이냐, 수도권으로 번질 것이냐, 그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뭐 아무튼 지금 대구의 신축 아파트 33평 같은 경우는요, 5억 아래면은 괜찮은 가격입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대략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8천만 원, 마이너스 1억 원 이렇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5억 아래로 내려가거나 뭐 5억 언저리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부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는 저렇게 급매로 던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PIR, Price Income to Rati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라고 해서 PIR이 12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PIR이 10 정도 되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은 무려 32입니다. 32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돼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PIR 10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 구축은 안 돼요. 대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인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대구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큰 액수의 금매는 사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었던 뭐 5억 언더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내가 대구에 거주하는데 이제 집을 사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좀 선호하는 단지들 그런 곳들 위주로 좀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구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다가 사이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금매들을 좀 노려보면 좋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